김한희 특파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야말로 폭등 랠리를 펼쳐줬습니다. 시장이 정말 환호를 한 가운데 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전달이 됐을까요? 네,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발효에 일제히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투자 심리 크게 살아난 건데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9% 올랐습니다. 다우는 이날까지 거래일 기준으로 사흘을 내리오르며 43,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상승률은 그러나 S&P 500과 나스닥이 더 높았는데요. S&P 500 지수는 1.11%, 나스닥 지수도 1.43%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은 2월 20일 무너졌던 2만선 회복을 눈앞에 뒀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이란에 예고했던 2차 제재 방침을 철회하면서 국제유가 6% 급락했습니다. 네, 유가까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특징주로는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희비가 갈렸습니다. 엔비디아는 젠슨 왕 CEO가 올 들어 처음으로 자사주 매각에 나섰지만 주가가 후반 반등했습니다. 비록 내부자인 CEO가 주식을 팔았다고는 하지만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막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일정에 따라 매각한 것이어서 투자 심리를 불안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황 CEO는 사전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20일과 23일 엔비디아 주식 10만 주를 매각했습니다. 평균 매각가는 144.04달러로 모두 1,440만 달러를 확보했는데요. 여전히 그는 7,570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EO의 자사주 매도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2.59% 뛴 147.9달러로 올라섰습니다. 반면 로보택시 서비스 출범 호재에 어제 8% 급등했던 테슬라는 이날 2% 넘게 떨어졌습니다. 로보택시가 제한 속도를 넘거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동영상이 확산하면서 로보택시 규제 우려가 높아진 건데요.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과 로보택시 이상 주행 동영상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테슬라는 2.35% 하락한 340.47달러로 미끄러졌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속에 상승세를 타던 방산주들은 양측이 휴전하면서 된설이 맞았는데요. 노스록 그루먼이 3.14% 급락했고요. RTX 2.72% 밀렸습니다. 로기드 마틴 2.59%, 엘스 해리스는 1.78% 내린 채 장을 마쳤습니다. 네, 지금 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대다수의 종목들이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핵심에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었다라는 부분이 핵심이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전달해 주시죠. 네, 이란과 이스라엘 간 전면적인 휴전이 24일 0시부터 시작되면서 12일간 이어진 중동 최대 무력 충돌 사태가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휴전이 시작된 이후 일부 공습을 재개하면서 다시 긴장이 고조되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의 초기 위반 행위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는 등 중재에 나서면서 다시 휴전 지속되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모든 전투기는 회항하라.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휴전은 유효하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그는 이스라엘 그 폭탄을 떨어뜨리지 마라. 그건 중대한 위반이다. 조종사들을 귀환시켜라라고도 경고했었는데요. 백악관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양측 모두 휴전을 위반했지만 이스라엘은 협정을 체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습을 재개했다며 이제 이스라엘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모두 휴전 발효 이후 전국적인 경계 태세를 해제했고 이스라엘 벤구리온 국제공항도 이날부터 정상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유가는 어제 7%대 하락에 이어 오늘도 6% 넘게 빠졌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는 전 거래일당 6% 급락한 배럴당 64.37달러, 글로벌 원유 가격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전일 대비 6.1% 내린 배럴당 67.1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합의를 기해
중국이 이란산 원유를 계속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하면서 대이란 제재 방침을 철회한 게 유가 급락으로 이어진 건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에 이란산 원유나 석유 화학 제품의 모든 구매가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이들 제품을 이란으로부터 구매하는 모든 국가와 개인은 미국의 2차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2차 제재는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개인 등 제3자에게도 미국과의 교역 및 금융 거래 등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네, 국제유가도 잘 살펴봤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락을 한 것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발표됐었던 다른 연준 의원들의 의사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 것 같았는데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전달됐을까요? 네, 시장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미국 의회 발언에도 주목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반기 통화정책 보고에 출석해 7월 금리 인하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억제된다면 금리 인하를 재개할 수 있다면서도 특정 회의를 지목하고 싶지 않다. 경제가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월에서 8월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다며 연준 일각에서 제기되는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했는데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가운데 연준 내부에서는 7월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에 이어 인플레이션이 억제된 수준으로 유지되면 다음 달에 금리 인하를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 밝혔었는데요. 보먼 부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으로 이달 초에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으로 취임했고요. 월러 이사는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인사입니다. 경제 지표 측면에서는 이번 달 소비자 신뢰지수가 하락했고 특히 노동시장에 대한 낙관 수준은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금리 인하 좀 더 지켜보자고 발언한 파월 의장, 내일도 연방 상원의회 증언 있는데요. 비슷한 맥락의 발언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경제지표는 5월 신규주택 판매 있고요. 실적으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제너럴밀스 실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경제지표와 실적 발표까지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